두 번째 이슈는 여기서 살짝 더 들어간 얘기입니다. 유독 한 곳만 굉장히 생소한 곳으로 떠난 팀인데요. 바로 기아입니다. 아마미오시마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다들 잘 모르시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일단은 섬. 직행이 없습니다. 직항이 없어요? 직항편이 없습니다. 오. 예, 가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네, 점. 좀 보통 많이 걸리죠. 오키나와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날아가서 뭐 도착해서 버스 해가지고 하면 3시간, 4시간 안짝에 이제 뭐 숙소까지 도착한다면 여기는 갈아타는 시간하고 하면 반나절이 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례적이죠. 예. 최근에 이런 선택을 한 구단이 거의 없었지 않나요? 인터에? 과거에 그 오키나와 밑에 미야코지마라고 네, 미야코지마. 있거든요. 그 기아가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도 이런 분위기의 섬이에요. 그렇죠. 외딴 섬에 야구장이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 근데 여기 아마미오시마는 조금 약간 큰 섬인 것 같던데. 네. 여기 요코하마인가 이군이 이제 썼던 네네. 맞나요? 네, 하여튼 그 미야코시마도 어느 한신인가 어디 네. 이군이 썼던 하여튼 야구장이었어요. 여기도 이군이 썼던 네, 해서 비슷한 분위기 같아요. 시설 자체는 큰 문제가 네.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찾아보니까 이제 뭐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음. 예, 그 본토가 그런 본토 같은 섬 말고 섬들 중에서라고 하고 이제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뭐 일본의 하와이다. 이런 정도로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하고 나서 진짜 약간 공포의 외인 구단 같은 그렇죠.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물론 그 정도의 시선은 아니겠지만 가면 괜찮대요. 기아 뭐 심지학 단장이나 기아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 자체는 크게 문제였고 1군 선수들이 가도 충분히 도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구장이다. 일단은 나름 그렇습니다. 뭐 알려진 곳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의외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야구 잘하죠, 좀 뭐. 여기에 담긴 의미는 저는 네. 딱 하나라고 봐요. 지난해 오바엔에서 선수단 전체가 비즈니스를 타고 가서 네. 했다가 근데 뭐 작년에 뭐 시차 적응이나 이런 것도 시즌에 큰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해 성적 부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토의가 기아 내부에서 일어났었고 뭐 그런 것도 저런 것들 다 감안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구단 순회진의 의견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야구 잘해라. 일단 야구에 집중하자. 벌 받는 거예요? 벌은 아니고요. 뭐 벌은 뭐 네. 야구 잘하기 위한 기아 구단의 이 눈물겨운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나 뭐 정보가 들어온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맨 처음에 아오지가 아마미오시마. 아니라 아마미오시마로 떠난다고 했었을 때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야구하는 거니까 또 1차 캠프잖아요. 네. 거기서 계속 뭐 풀 준비하는 게 아니고 1차 캠프로서 날씨 좋다 그러고 선수단은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작년과는 너무 많이 비교가 되죠. 그렇죠. 선수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진짜 좋은 조건으로 가서 그리고 이제 그룹 총수에 이제 응원도 받았고 네. 이랬다가 지금은 좀 외딴 섬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 진짜 야구만 잘하라는 이 구단의 이 주문이구나라고 체감하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말을 못 하고 있지만 유배지 같잖아, 솔직히. 그럴 수도 있죠. 네. 어느 측면 생각하는 네, 것 가서 잘하고 반성하고 하잖아요. 네, 뭐 반성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좋은 조건에서 야구만 집중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아오가 아니라 아마미오시마. 아오를 어려워요. 좋아하시네. 네, 좀 어려워요. 아오지. 아오. 네. 아마미오시마. 자꾸 아오지라고 아오지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제가 아마미오시마로 떠나기 전에 기아가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FC 시장에 남아 있는 불펜 투수들 싹쓸이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단장님은 방송을 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목요일도 야구 시간에 전해드리긴 했는데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전 막후에 과연 기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을까? 일단 뭐 조상우 선수야 집특기로 거의 뭐 잡는 게 기정사실화됐고 갈 데도 없었어요. 근데 김범수 선수는 가능성이 있었어라고 이제 봤을 때 홍건희 선수는
전혀 음. 진짜 송건이까지라는 반응이 야구계 이제 대다수였는데 일단 기아의 전략은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뭐 비하인드가 있는 게 아니라 19일 날 이제 팀 전력 세미나를 했었고 거기에서 뭐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고 보도 자료까지 나왔었고 그 당시 이제 전략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불펜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아 불펜이 역전패가 키움에 이어서 가장 많아서 32차례인가 그랬을 거예요. 36번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불펜 평균 자책점 자체가 5.2로 전체 9위였고, 그러니까 지난해 뭐 김도영도 빠지고 여러 가지 부상 변수가 많았지만 이 기아 불펜에서 제 역할을 못한 것도 기아가 특히 시즌 중후반기에 훅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아 내부에서는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외부 영입이잖아요. 근데 마침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보면 애초 기대치, 그러니까 선수가 기대했던 몸값에서 다 절반 이상 떨어진 가격대에서 형성돼 있는 선수가 2명이 있었고, 그러면 이 두 선수를 영입했을 때 우리 불펜이 어느 정도 올라갈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뛰어든 것 같고,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지학 단장이 아마 이제 그쪽 선축에서 뭐 제안 요청을 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만 해도 불과 1월 한 초 정도만 해도 크게 관심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곽두규 선수가 이제 기아의 왼손으로 2024년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잖아요. 근데 곽두규 선수가 이제 몸 상태가 보수적으로 잡으면 7월 이후로 복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왼손이 비는데 이준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손에 뭐 양현종 선수가 있고 이의리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 확실한 필승 셋업맨, 왼손 셋업맨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래서 마침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번 들어간 것 같아요.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마지막까지 배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마지막까지 세부 조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아를 선택한 게 김범수 아예 선수다. 놓은 건 아니었군요. 그렇지는 때문에 않았습니다. 기아가 잡은 건 아니었군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홍건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이잖아요. 네. 이 1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2년 3년을 안겨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지난해 이닝 수가 많이 적죠. 왜냐면 뭐 팔꿈치에 이제 저것도 있었고 이상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상 변수를 감안한 지금 현재 홍건희 선수의 가치 평가가 1년 7억인가 8억, 그 정도의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장님은 이번 결정, 저는 이제 목요일 방송을 같이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기아 팬분들은 좀 평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찬호하고 최용호는 되게 원칙을 고수한 이제 오버페이는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불펜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근데 물론 오버페이는 아닙니다. 이 금액 자체는. 그렇죠. 근데 전력의 차이가 좀 커졌죠. 그러니까 박찬호하고 최용호는 그러니까 그냥 스태티즈 WA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4.56, 4.37이에요. 이걸 합치면 8.93이죠. 근데 김범수는 1.33, 홍건이는 0.01이에요. 이거 합치면 1.3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아웃을 계산을 해보면 7.5가 빠지는 거예요. 물론 금액은 적죠. 훨씬 적긴 한데 전력에서 뭐 이게 물론 불펜은 다다익선이거든요. 맞습니다.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은 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점수라고 해서 그게 꼭 점수로만 표현되지 않고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불펜은 분명히 1년 내내 이렇게 같은 선수 쓸 수 없거든요. 돌아가면서 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이 선수들의 영입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하게 전력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코어 선수가 아니잖아요. 박찬호나 최용호는 코어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이게 뭐 크게 뭐 전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근데 이제 기아 불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회였더라고요.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역전패가 가장 리그에서 많았고 했는데 기아가 이제 한 전반기 막판까지만 해도 5강에 대한 희망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외국인 투수도 등판 일정을 조절하고 후반기에 이제 좀 푸시를 걸겠다 이런 전략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펜에서 무너진 게 상당히 컸었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리그 추세를 보면 불펜이 강하면
불펜이 강한 팀들이 또 뭐 SSG가 대표적인 예고 5강권 전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박찬호도 빠지고 최용호도 빠져서 이게 커 보이는데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난해 정혜영 선수 네. 그다음에 지금 2024년에 우승했던 이런 멤버들 저는 좀 안식년을 치렀다라고 봤을 때 그 선수들이 특히 뭐 조상우도 마찬가지고 정혜영 선수가 기본 이상의 지난해 모습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들이 가세한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이프를 네. 가동을 하면 저는 상당히 기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라고 나쁜 선택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물론 괜찮은 선택이다. 단장님 말씀 맞죠? 아니, 좋은 선택이에요. 네, 단장님 말씀 나쁜 선택은 맞죠? 아닌데. 근데 기아는 결과적으로 이 두 명, 특히 유격수, 그다음에 클러치 히터 두 명 빠진 거는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딱 답은 하나거든요. 김도영이 2024년 네,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모습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딱 그 지점인 게 그 이제 저희 회사에 후배 중에 굉장히 유명한 기아 팬이 있습니다. 아마 기아 팬 여러분들은 아실 만한 누군데요? 정모 PD라고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보니? 라고 했더니 되게 좋은 가격에 뭘 사왔는데 집에서 뜯고 보니까 딱히 필요는 없는 느낌이야 형 이러더라고요. 필요는 있어요. 네. 엄청 너무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잘 샀다 싶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진짜 있는 건가? 차라리 이럴 거면은 명품샵 가서 좋은 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나는 원래 빨간색 옷을 좋아했는데 네. 주황색하고 남색 옷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샀는데 입어보니까 언밸런스 할 수도 있어요. 그쵸. 나의 패션을 다 뒤집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기아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데일 선수가 이제 뭐 좋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게 매력적인가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 데일 선수의 활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정 기자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지금 긍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원래 기아를 5강에 안 갔잖아요. 네. 그럼 기아가 5강에 들어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력만 놓고 봤을 때는 5강권이지 5강에 들어간다고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5강권은 되죠. 근데 근데 5강권에서 변화가 없잖아요. 5강권에서 네. 좀 밑에. 지금 뭐 원래도 8개 팀이 그렇지 다 않았어요? 5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변화가 그래도 없는 저는 거죠. 만약에 그 전 예측에서 기아가 좀 밑에 있었다면 네. 한 그래도 등수는 올라가요? 하나에서 두 개 정도는 올릴 수 있다. 하나, 두 개? 원래는 메디 생각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이 대화가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아 팬들이 많이 화가 난 이유입니다. 네. 만약에 뭐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호, 박찬호 둘 다 잡았다면은 다른 이야기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박찬호 그러니까. 선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용호 선수를 잡았다면 저는 5강권으로. 그러니까 놓을 그런 수도 선택지가 있었을 있었는데 거예요. 왜 5강에 안 잡고 안정. 근데 안 잡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팅할 때도 거의 근소치에 배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팬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지.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하나 더 그래요. 폰세는 못 잡더라도 와이스는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와이스까지 못 잡으니까 못 잡은 게 아니죠. 선수가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거는 어떻게 하여튼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갔으니까 그 두 명 중에 한 명만 남았어도 그런 이프가 좀 줄었을 텐데. 근데 저는 네. 한화가 와이스를 잡았다. 와이스가 잔류하고 외국인 선수 한 명만 교체를 했다. 이러면 저는 하나는 5강. 그렇죠. 5강권. 바로 이거예요. 확실한 5강권. 지금 많은 분들이 한화를 좀 불안하게 보는 건 폰세 와이스 둘 다 빠진 빠졌기 거예요.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화를 5강 안에 자신 있게 못 넣는 거예요. 5강권에는 당연히 들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그 기아도 박찬호는 못 잡더라도 최용호를 잡았으면 그 기아를 5강 안에 그렇죠. 넣을 수 있는 팀인데 최용호가 빠지니까 이걸 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지금 최용우가 최근에 3년간 OPS를 보면요. 네. 리그 최상위권이란 말이에요. 8에서 9. 네. 8의 후반대에 0.850 후반대에서 9까지 찍은 사람인 선수인데 고기가 빠졌다니까 해결사 능력이 있는 선수가 김도영도 불안하단 말이죠. 부상을 안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저런 단서가 좀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AR이 4점대 선수 2명이 빠진 거예요.
그 WR 그 작년 스태티지 기준으로 2위, 3위였습니다. 두 선수가. 팀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WR 1자리 4명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4선수하고 놓고 보면 4선수가 훨씬 임팩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타격이 한 명도 아니고 2명 빠진 게 이게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불펜을 보강을 해도 이 선수들이 필승조냐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팬들이 열받는 자꾸 이제 이야기가 맴도는 것 같은데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팬들이 열받는 지점이 이거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팬도 알고 이게 다 아는데 네. 왜 그 선택을 안 한 거냐. 그리고 뭐 안들 한 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냐. 아예 손을 놨다면은 그거는 진짜 경을 칠 노릇이겠죠 팬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했냐. 차라리 한 명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사람한테 몰빵이라도 해서 잡지 그랬냐 라는 이제 볼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지점이 아닐까. 맞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뭐 여러모로 말을 좀 많이 남겼던 선택이자 이번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아가 캠프를 떠난 추구 현장에서도 관련된 질문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뭐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얘기도 좀 했었고 K9? 죄송하다고 네. 했었고 좀 힘들었다 피가 말랐다는 표현도 했었고 근데 뭐 갔으니까 또 기아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조성우 선수는 뭐 조상우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 아쉬운 계약을 했겠죠. 교류권을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일단 뭐 조상우 선수도 올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했고 출국 인터뷰 현장에서는 이런 이제 불펜 투수들이 갑자기 이제 조명을 크게 받는 네. 게 됐죠. 물론 김대웅 선수야 저기 있었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기아의 최근 행보가 이랬으니까 그 불펜에 대한 집중도가 취재진에 좀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범우 감독한테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